쓸모없는 것. 제 역할을 못하는 계집이 어찌 감히 이 귀한 종갓집에 발을 들이는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을 볼 때마다 역겨움에 토할 것 같으니 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재앙 같은 것이지. 별을 읽는 아이와 버려진 여인의 운명. 여러분, 혹시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모질게 버림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그 차갑고도 날카로운 배신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경험 말이에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깊은 절망의 늪으로 강제로 내몰렸던 연아 씨의 마음 아픈 사연이랍니다. 연아 씨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그녀의 전부였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채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해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맑은 가을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낮이었지만 연아 씨가 앉아있는 안채의 사랑방.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코끝을 스치는 짙은 매화 향기마저도 마치 비웃는 듯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그 서늘한 기운 속에서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은 연아 씨의 심장을 찢는 듯 아프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독한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여린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곁에 앉아있던 남편은 언제나처럼 그저 창밖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도 더 잔인하게 연아 씨를 외면하는 행동이었죠. 연아 씨는 남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던 따뜻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의 무관심한 시선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귓가에는 남편이 처음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날의 맹세가 희미하게 맴돌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어버린 듯 했답니다. 매일매일이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따스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은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숨통을 조여왔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불안감에 떨며 지냈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연아 씨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기를 잃어갔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배처럼 그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보였어요. 눈동자에는 더 이상 희망이나 행복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고 어두운 공허함만이 가득했어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쓸모없는 것, 제 역할을 못하는 계집이 어찌 감히 이 귀한 종갓집에 발을 들이는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을 볼 때마다 역겨움에 토할 것 같으니 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재앙 같은 것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 같았어요. 연아 씨는 그 비난의 폭풍 속에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은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손은 마치 제 것이 아닌 양 사정없이 떨려왔고
그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의 옷자락만을 그저 세게 움켜쥘 뿐이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아픈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답니다. 그녀의 뺨 위로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말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마치 텅 비어버린 마음처럼 눈물은 그렇게 말없이 흘러내리기만 했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시어머니의 독설, 남편이 외면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깊은 절망감까지 그 순간 연아 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기로 아주 멀리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텅 빈 눈동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나 따뜻한 시선조차도 담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연아 씨는 짐조차 변변히 챙기지 못한 채 마치 유령처럼 집을 나섰어요. 밤낮으로 며칠을 정처 없이 걸었는지 셀 수도 없었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그저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한없이 걸어갔어요. 도시의 번잡함과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그녀가 찾던 곳이었죠. 발목까지 오는 축축한 풀들이 그녀의 지친 발걸음을 감쌌고 길을 잃을 때마다 불어오는 서늘한 산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답니다. 고독했지만 적어도 그 소리는 비난이나 냉기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굶주림과 피로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던 연아 씨의 눈에 겨우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들어왔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잊혀져 버린 듯한 모습이었죠. 연아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오두막 안으로 겨우 몸을 뉘었어요. 습하고 퀴퀴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몸을 눕힐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녀를 잊은 듯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작은 위로처럼 들려왔어요. 연아 씨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른함이 찾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녀의 손은 마치 얼어붙은 심장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더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살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깊은 절망이 그녀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과연 연아 씨는 이 낯설고 고독한 산속에서 다시금 살아남을 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은 여전히 먹구름 속을 헤매는 듯 했답니다. 산속 깊은 곳 연아 씨는 정말 무의미하고 덧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었죠. 햇살이 창을 통해 비쳐들어도 그 빛은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그저 뿌옇게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끈적끈적하게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온몸의 신경이 마치 죽은 듯 둔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들렸어요. 그녀의 몸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빈 허수아비 같았다고 할까요? 어떤 의욕도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답답한 오두막 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아주 작은 충동이 그녀를 이끌어 숲길로 나서게 했답니다. 발걸음은 힘없이 터벅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조차도 그녀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배경음에 불과했어요. 숲의 습한 흙냄새와 풀내음도 그녀의 후각을 자극하지 못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중 시야 한 구석에 무언가 들어왔어요. 숲의 무성한 나뭇잎들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낡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늑해 보이는 또 다른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그녀의 굳어있던 심장에 아주 작고 미미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파문이 일었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그녀의 오두막 말고 또 다른 누군가의 흔적이 있다니요. 연아 씨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호기심에 이끌려 아주 조심스럽게 숨죽인 채 오두막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흘길을 밟는 자신의 발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정도로 주변은 고요했어요. 오두막의 낡은 나무벽 틈새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듯 들려왔어요.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에 연아 씨는 다시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수십 번은 넘게 망설였을 거예요. 낯선 곳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이미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칠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결국 그녀는 작은 용기를 냈어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들어 차가운 나무 문고리에 닿게 했죠.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 같았답니다. 오두막 안은 밖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오래된 책종이와 나무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책들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그 책장들 사이로 난 희미한 불빛이 방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 별자리 그림을 집중해서 그리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답니다. 소년의 작은 손가락은 연필을 쥐고 섬세하게 움직였고 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에서 소년의 존재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연아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게 떨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 낯설고 이질적인 소리였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맑아서 마치 밤하늘의 모든 별과 우주의 모든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어요. 또렷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은 그녀를 똑바로 향했죠. 그의 눈빛은 여태껏 연아 씨가 보았던 어떤 어른의 눈빛보다도 훨씬 총명하고 예리했답니다. 소녀는 연아 씨를 말없이 응시했어요. 그 짧은 순간 어색하고 불편해야 할 침묵 속에서 연아 씨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아련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의 따뜻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녀는 작은 몸을 움직여 탁자에서 몸을 돌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죠. 처음 뵙습니다. 저는 지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를 별에서 찾아 읽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지안의 말투는 나이에 비해 훨씬 침착하고 사려 깊었어요. 어린아이의 제잘거림과는 거리가 먼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 같은 어조였죠. 그의 작은 몸과는 대비되는 형언할 수 없는 비범한 지혜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연아 씨는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넋을 잃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죠. 이 깊은 산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이 작은 소년이 어떻게 저런 심오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연아 씨는 순간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듯 했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아는 연아 씨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 스치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슬픔까지도 읽어내는 듯했죠.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정말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게 올라갔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그 미소는 마치 연아 씨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답니다. 그녀의 숨겨진 슬픔과 고통, 그리고 지금 느끼는 작은 희망까지도 말이에요. 연아 씨는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깊은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했죠. 둘은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그 작은 오두막 안에서 서로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호기심을 느낀 채로 말이죠. 낡고 오래된 나무 오두막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 둘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답니다. 과연 이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만남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연아 씨, 삶을 그리고 지안이라는 신비로운 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연아 씨는 지안의 작은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어요. 숲속 깊이 숨겨진 그곳은 오래된 나무와 흙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풀 향기가 뒤섞여 묘한 평온함을 풍기고 있었죠. 처음 며칠 동안 연아 씨는 낯선 환경과 특히 지안의 맑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눈빛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지냈어요. 그는 소문처럼 별을 읽는 아이답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연아 씨의 예민한 감각은 그에게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의 그림자를 알아차릴 수 있었답니다. 아이의 어깨는 어딘가 모르게 축 처져 있었고 말수도 극히 적었죠. 연아 씨의 마음은 그 외로운 그림자에 자꾸만 닿으려 했어요. 아침이 되면 연아 씨는 부엌 한쪽에서 작은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숲에서 막 채취한 싱싱한 나물들과 지안이 어딘가에서 가져다 준 민물고기로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상을 차려주었죠. 지글거리는 찌개 끓는 소리와 구수한 밤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그 익숙한 냄새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와 안정감을 연아 씨 자신에게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미미한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처음에는 지안이 밥상에 앉아 젓가락을 들기까지 한참을 망설이곤 했어요. 낯선 이의 손길과 따뜻한 밥상이 어색한 듯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밥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입에 넣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연아 씨가 꾸준히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낡아해진 그의 옷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워주는 모습을 보며 지안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연아 씨의 손길은 그에게 난생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위로였고 잊고 있던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었을 거예요. 지아는 밥을 먹다가도 가끔 연아 씨를 빤히 쳐다보곤 했어요. 그 깊고 오묘한 눈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질문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연아 씨는 그런 지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어요. 그녀의 미소에 지안은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듯한 묘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는 천천히 연아 씨의 보살핌을 받아들였고 오두막 안에는 정과는 다른 은은하고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숲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오두막은 점점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답니다. 어느 고요하고 맑은 밤이었어요. 숲속은 풀벌레들이 합창 소리로 가득했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연아 씨는 오두막 문간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반짝이는 모습에 잠시 시름을 잇는 듯 했답니다. 그 순간 옆에 아무 소리 없이 다가와 앉아있던 지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뜨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별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연아 씨는 지안의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시선은 이미 까만 하늘 속 무수한 점들에 박혀 있었죠. 연아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바싹 다가앉아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포근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별들의 영롱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담겼어요. 지아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별자리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 별들은 용의 심장이고요. 이쪽은 슬픈 공주의 눈물이랍니다. 하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맑았고 별들처럼 청량했어요. 연아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던 세상의 이치가 마치 어린아이의 눈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엉킨 실타래가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았고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뻥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는 별들이 어떻게 서로의 빛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냈어요. 그의 지혜로운 설명 하나하나가 연아 씨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쩌면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의미들을 새롭게 피어나게 하는 듯 했답니다.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스르르 풀리면서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잔잔한 미소가 번져 나왔어요.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심으로 편안해 보이는 미소였죠. 지아는 그런 연아 씨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썹이 살짝 위로 움직였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도 아주 미묘하게 풀리는 듯 보였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낯선 감정에 물결이 일렁이는 순간이었어요. 별들은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당신이 저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었듯이 제가 당신에게 세상의 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의 나직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물음에 연아 씨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어요.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온 세상과 가족에게서 버림받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던 그녀에게 지아는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이자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너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의 말 한마디가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답니다. 그녀는 지안의 작은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지안 역시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마음을 나누는 경험에 묘한 안정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홀로 지내던 오랜 시간 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연아 씨라는 존재로 인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둘은 서로의 텅 빈 공간을 채워가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유대감을 쌓아갔답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용히 서로에게 닿아 있었고 오두막은 두 사람이 온기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연아 씨는 문득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 작은 오두막 안에만 갇혀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과연 이런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녀를 버렸던 세상에 차가운 시선과 잔혹함이 이 작은 온기를 무사히 지켜줄 수 있을지 연아 씨는 알 수 없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숲의 밤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고 그것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녀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 같았답니다. 연아 씨와 지안이 함께 보냈던 몇 달은 정말 연아 씨의 삶에 다시 따스한 봄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오두막 창을 통해 스며들 때마다 연아 씨는 잠에서 깨어나 지안의 작은 침상 쪽을 먼저 바라보곤 했어요. 지안은 늘 먼저 깨어나 창밖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거나 혹은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들의 지저김을 조용히 듣고 있었답니다. 연아 씨는 지안에게 숲에서 나는 열매들을 어떻게 따는지,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 또 어떤 나무가 좋은 목재가 되는지를 차분하게 가르쳐 주곤 했어요. 지아는 연아 씨의 모든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흡수했답니다. 그 작은 어깨 위로 드리워졌던 어둠이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어요. 연아 씨는 지안의 총명함과 더불어 티 없이 맑은 순수함에 매일같이 놀라곤 했죠. 지안은 아무런 색안경 없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순수한 시선은 연아 씨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주었답니다. 연아 씨 역시 지안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그녀는 지안의 작은 손을 잡고 숲속을 거닐며 꽃잎의 부드러움이나 빗방울이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 같은 작은 기쁨들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연아 씨의 따뜻한 보살핌은 지안에게 늘 꿈으로만 그려왔던 세상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조심스럽게 심어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망설였던 아이가 이제는 연아 씨 옷자락을 잡고 먼저 숲길을 나서는 날도 생겼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숲의 고요함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산속에 기이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산다는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마치 숲속의 안개처럼 점점 짙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안의 비범한 지혜를 신비롭다기보다는 어쩐지 두려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죠. 아이의 눈빛을 보면 모든 것이 꿰뚫린데 밤마다 별과 이야기한다는구나. 어쩌면 마녀의 자식일지도 몰라. 같은 불길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답니다. 오두막으로 향하는 숲길을 오가던 몇몇 약초꾼들이나 나무꾼들의 발길도 점차 뜸해졌어요. 가끔 마주치는 이들이 눈빛에서는 호기심보다는 섬뜩한 경계심이 느껴지곤 했답니다. 연아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산속 오두막까지 연아 씨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연아 씨가 버려진 후에도 그녀의 행방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연아 씨는 그들의 발소리가 숲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연아 씨는 오두막 뒤편 밭에서 갓 자란 어린 채소들을 살피고 있었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숲속 깊은 곳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낮고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길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연아.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연아 씨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뻣뻣하게 굳혔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흙 묻은 호미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어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그저 숲 저편을 응시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녀는 마치 본능처럼 등 뒤에서 조용히 작은 풀들을 헤치고
있던 지안을 향해 급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지안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답니다. 연아 씨의 손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불안감에 거칠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처럼 혼란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흔들렸답니다. 지아는 연아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도 놀라지 않은 듯 그저 고개를 들어 연아 씨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연아님 괜찮으세요? 별들이 오늘 밤은 어지럽게 움직이는군요. 마치 당신의 마음처럼요. 제 눈에는 마치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데요. 지안의 너무나도 정확한 말에 연아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쭉 퍼져나갔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지안이 이렇게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특별한 능력이 언젠가 자신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이제는 지안의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연아 씨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지안을 지킬 수 있을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지안을 품에 꼭 안았어요. 그 작은 몸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끌어안았죠. 지안의 체온이 연아 씨의 차가운 몸에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연아 씨의 뺨이 지안의 머리카락에 닿았을 때 지안의 머리카락에서는 숲의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 향기가 났답니다. 그녀는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바깥 세상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어야 하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이 숲이 이제는 오히려 위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연아 씨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답니다. 외부의 시선과 압박은 이제 그들의 조용했던 삶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어요. 연아 씨의 마음속에서는 지안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에 가까운 책임감과 동시에 그의 비범한 능력이 불러올 파국에 대한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었답니다. 이대로라면 이 작은 오두막의 평화는 언제든 잔인하게 깨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아 씨는 온몸으로 지안을 감싸 안은 채 과연 자신이 이 외부의 무서운 위협으로부터 이 작고 순수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이 두려움이 단순한 기우로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지면서 숲속 깊은 곳 지안의 작은 오두막에는 차갑고도 어두운 그림자가 스르륵 드리워졌어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심장을 조여왔죠. 곧이어 사나운 기세로 타오르는 횃불들이 어둠을 가르며 오두막을 에워쌌어요. 마을 사람들이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지안을 둘러싸고 섰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날카로웠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오해가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밤 공기는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등장과 횃불 연기 냄새로 답답해졌어요. 저 아이가 분명 산신령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요. 얼마 전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났다고요. 마을 이장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은 횃불빛에 일렁이며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이장이 말을 마치자마자 뒤이어 다른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거친 분노의 고함으로 변해 터져 나왔답니다. 그들은 지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연아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뺨에 스치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옆에 선 지안의 작은 손을 찾아 꽉 잡았는데 그 작은 손에서는 차가운 식은 땀이 배어나왔고 연아 씨의 품에 살짝 기댄 지안의 작은 몸이 마치 미풍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연아 씨는 지안의 떨림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지안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이 아이는 그저 착한 아이일 뿐이에요. 연아 씨는 용기를 내어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지안을 향한 강한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답니다. 마치 맹수가 새끼를 지키려는 듯한 본능적인 외침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더욱 사나워지면서 지안에게 한 발짝 또 한 발짝 더 무섭게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위협적인 그림자가 지안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거친 발소리가 지안을 향해 내딛는 순간 지안의 새까맣고 순수했던 눈빛이 마치 깊고 아득한 밤하늘처럼 검고 깊게 변하더니 그의 작은 손에서 찬란한 푸른빛의 물결이 스르륵 솟아나 땅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 같던 빛이 순식간에 강렬한 에너지로 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푸른빛은 마치 살아있는 뿌리처럼 꿈틀거리며 땅속을 파고들더니 섬뜩하리만치 빠른 속도로 마을 사람들의 발목을 칭칭 감아 묶어버렸어요. 발이 묶인 사람들은 미쳐 손 쓸 새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려 했답니다. 동시에 공중에는 기이한 바람 소리가 휘잉 울려 퍼지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환영들이 푸른빛 사이로 아른거리기 시작했어요. 희미하게 웃는 듯한 형상도 있었고 일그러진 얼굴로 노려보는 듯한 그림자도 있었어요. 환영들은 마치 마을 사람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더욱 크게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든 횃불은 힘없이 땅에 떨어져 진흙탕 속에서 칙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오두막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횃불이 꺼지면서 찾아온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울부짖음과 푸른빛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자신의 능력이 불러오니 엄청난 혼란에 스스로도 당황한 듯 했어요. 그의 작은 입술은 살짝 벌어졌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비로소 깨어난 것 같았답니다. 연아 씨는 그런 지안의 모습을 보면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이 아이는 사회가 정한
잣대나 편견 따위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아는 그저 세상의 모든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따뜻하게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였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떠한 의구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아나,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내 옆에 있어줄 거야. 연아 씨는 망설임 없이 지안을 품에 꼭 안았어요. 지안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연아 씨는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연아 씨의 따뜻한 품에 안긴 지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 빛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거짓말처럼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고 숲속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조용히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그라진 푸른빛과 다시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여전히 연아 씨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지안을 향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답니다. 연아 씨는 그들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은 연아 씨와 지아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 밤은 두 사람의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지안의 비범한 능력이 숲속 마을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던 소문들이 이제는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고요. 아이들조차 지안이 있는 오두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소문이 연아 씨를 매몰차게 버렸던 과거 시댁 식구들이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불길한 아이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연아 씨를 찾아 나섰어요. 그 소식은 연아 씨의 평화로웠던 마음에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날 같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숲의 고요를 깨뜨리는 거칠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사냥꾼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내 낯선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답니다. 연아 씨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지요. 작은 오두막의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시어머니와 몇몇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얼굴에는 마치 독을 품은 듯한 차가운 시선이 가득했어요. 어디 감히 저런 요물을 품고 있어. 당장 내놓지 못해. 내가 감히 누굴 데리고 사는 줄 알아.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해칠까. 두렵지도 않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산속에 정적을 마치 유리창 깨뜨리듯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 목소리는 연아 씨의 귓가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불러왔고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연아 씨는 본능적으로 작은 지안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어요.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말이에요. 지안의 작은 손이 연아 씨의 옷자락을 꽉 쥐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작은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힘은 지안의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답니다. 지안은 연아 씨 허리춤에 얼굴을 파묻고는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연아 씨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이 아이를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를 향했어요.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지아는 제 아이예요. 저의 소중한 존재라고요. 연아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연아 씨, 그런 반응에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였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연아 씨의 등 뒤에 숨어있던 지안의 눈이 섬뜩하리만치 번뜩였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그의 눈동자에서는 푸른빛이 살짝 감돌았답니다. 오두막 안에 희미한 촛불이 지안의 눈빛에 반응하듯 일렁거렸고요. 갑자기 오두막 바닥에 흙과 마른 나뭇가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이내 빠른 속도로 시어머니 일행의 발목을 칭칭 감기 시작했죠. 흙더미는 그들의 눈앞을 가리는 뿌연 흙먼지를 일으켰고 여기저기 널려있던 마른 나뭇가지들은 마치 채찍처럼 공중에서 휘둘러지며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온 남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으악, 이게 뭐야? 눈이 보여, 앞이 안 보여 하는 외마디 비명들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넘어지고 허둥대는 틈을 타 연아 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지안의 작은 손을 꽉 잡았어요. 지안은 연아 씨의 손길에 마치 어린 새처럼 의지하며 몸을 맡겼고요. 그리고 그들은 재빠르게 오두막을 뛰쳐나와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가파른 산길을 숨 가쁘게 달리면서도 연아 씨는 지안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렸고 차가운 숲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발 아래 밟히는 마른 나뭇잎과 흙더미 소리가 마치 그들의 도망을 재촉하는 소리 같았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 일행의 다급한 목소리와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어요. 지아는 연아 씨 옆에서 숲길을 달리면서도 그의 비범한 능력을 계속 사용했어요.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는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슬며시 옆으로 움직였고요. 빽빽한 나무들 사이의 좁은 틈새는 그들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게 벌어졌어요. 마치 숲이 그들을 보호해 주려는 듯이 말이에요. 연아 씨는 지안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지금은 그저 이 아이와 함께 달아나는 것에 온 힘을 다했어요. 지안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숲 속에서 연아 씨와 지아는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자 기댈 수 있는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피부를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숲의 고독을 더했답니다. 하지만 연아 씨 심장은 지안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강렬한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작은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지안 역시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그리고 그녀의 단단한 눈빛에서 세상의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연아 씨가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유대는 이제 어떤 시련에도
부서지지 않을 강철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들은 과연 이 캄캄한 밤을 무사히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만은 그 무엇보다 굳건했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지내던 은둔 생활을 뒤로하고 연아 씨와 지아는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두려움에 몸을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작은 오두막을 조용히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길을 나섰답니다. 처음에는 숲을 벗어나 드넓게 펼쳐진 벌판을 마주했을 때 지안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풀잎을 만져보기도 하고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기도 했어요. 연아 씨는 그런 지안의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낯선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 속닥거리는 작은 소리들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연아 씨는 이런 시선들이 익숙했지만 지아는 아직 이런 감정이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의 작은 손이 연아 씨의 옷자락을 더욱 꽉 붙잡았답니다. 연아 씨는 지안의 손을 감싸주며 괜찮다고 말없이 위로해 주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한 걸음 내디뎠어요. 지안아, 우리가 가진 것을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연아 씨는 지안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지안은 연아 씨의 따뜻한 손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답니다. 연아 씨의 마음속에는 지안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안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스승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어요. 세상은 위험하지만 지안의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녀는 지안의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세상에 이롭게 사용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밤늦도록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지아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연아 씨의 질문에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연아 씨는 지안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들은 작은 마을들을 돌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착한 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흙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논밭의 작물들은 모두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절망감이 가득했죠. 아이들의 눈에는 생기 대신 메마른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놓인 물동이들은 텅 비어 있었고 흙먼지만 바람에 흩날렸답니다. 연아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밤낮을 울며 보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연아 씨 마음도 아파왔어요. 지아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땅의 기운을 읽어내려갔어요. 그의 작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땅에 손을 얹었어요. 작은 손끝에서부터 푸른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곧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얕은 진동이었지만 이내 땅이 흔들리는 듯한
강한 떨림으로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는 외침도 들렸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메마른 땅 한가운데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얇은 실개천 같았지만 이내 차가운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맨발로 샘물로 달려가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 마셨답니다. 메마른 목을 축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사의 빛이 동시에 스쳤어요. 지아는 힘이 빠진 듯 연아 씨의 품에 살짝 기댔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엿보였어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병든 아이를 위해 연아 씨가 오랜 시간 익힌 약초 지식으로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 아이는 며칠 밤낮을 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었어요. 작은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아이의 부모는 희망을 잃은 듯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연아 씨는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열기가 손끝으로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연아 씨는 지안에게 아이의 상태를 말해 주었어요. 지안은 잠시 눈을 감고 아이의 기운을 느꼈고 곧이어 연아 씨에게 어떤 약초가 필요할지 알려주었어요. 연아 씨는 지안이 알려준 약초를 찾아 숲속을 헤매었어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작은 풀, 이슬을 머금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채취했답니다. 그녀는 숙련된 손길로 약초를 다듬고 끓여서 쓴 약물을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먹였어요. 며칠 밤낮을 아이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고 지아는 아이의 불안정한 기운을 다독이며 옆에서 힘을 보탰어요. 사흘 밤낮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창백했던 얼굴에 미약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왔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감격에 겨워 연아 씨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연아 씨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었어요. 메마른 표정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싸늘했던 시선은 어느새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안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기도 했어요. 지안은 연아 씨 따뜻한 사랑과 관심 아래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표정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읽고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자신의 비범한 지혜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혀갔죠. 그의 고독했던 삶에 연아 씨는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지아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연아 씨의 온기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들이 피어났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했어요. 한쪽에서는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신이라며 칭송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이단이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거든요. 한 마을에서는 샘물을 만들어 준 지안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바로 옆 마을에서는
그들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마녀와 같은 존재라고 수군거렸어요. 어느 날 밤 연아 씨는 잠결에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를 들었어요. 저 아이의 힘은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같은 속삭임이었죠. 연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깊게 박힌 편견과 뿌리 깊은 두려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연아 씨는 지안에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의 미래를 걱정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무거운 고민이 함께 피어났답니다. 여러분, 연아 씨는 지안의 그 비범한 재능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또 그 재능이 넓은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도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잃었던 삶의 의미와 더불어 마음 깊이 자리했던 행복까지도 완벽하게 되찾았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없었어요. 그 차갑고도 아픈 기억들은 어느새 따스한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지안의 곁에서 그녀는 그저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 가득 차오르는 뿌듯함과 희망 때문에 저절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낡은 오두막의 흙냄새가 아닌 희망이 가득한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것마저 새롭게 느껴졌다고 해요. 연하님, 제가 이렇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연하님 덕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지아는 나지막이 말하면서 연하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지만 그 속에는 연하 씨를 향한 한없이 커다란 존경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연하 씨는 지안의 손에 느껴지는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은 지안의 거친 손에 비해 훨씬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해져 있었어요. 지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연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두려움으로만 느껴졌을 텐데 연하님은 제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안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그건 연하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연하 씨는 지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녀는 지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순수함과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이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처럼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불어왔답니다. 지아는 연하 씨,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 아래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그의 지혜는 더 이상 홀로 반짝이는 고독한 빛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그의 지혜는 연하 씨의 포용력과 용기와 합쳐져 마치 등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도시의 외진 골목길에서
지아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노파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연아 씨는 그 노파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고요.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었답니다. 사회는 여전히 낡은 편견에 그림자를 들이우려 했지만 지안과 연아 씨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은 차가웠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도 그들이 보여주는 진심과 헌신 앞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고 또 한때는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특별한 가족이자 지혜를 나누는 스승,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연아 씨는 지안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가득 차오르는 감격과 사랑을 느꼈어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내가 평생 찾던 가족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며 그렇게 깊고도 완전한 행복을 찾아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어요. 지안아, 기억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연아 씨는 지안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옅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순수함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연아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연아님. 이 세상은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연아 씨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인연은 한 시대를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빛이 되었고 마침내 세상은 그들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지안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연아 씨의 과거에 대한 손가락질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들의 지혜와 자비에 의지했답니다. 연아 씨와 지아는 서로에게 든든하게 기대어 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는 영원한 행복을 찾아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지면서 진정한 사랑과 포용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답니다.